그래서 요 상대, 절대. 자, 그래서 정리 하나 할게요. 자동 채우기란 기능은 수식의 형태가, 전체적인 수식의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고정을 덜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그래서 자동 채우기 몇 번? 한 번 사용하는 이런 구조와, 네? 한 번 사용하는 이런 구조와 두 번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나뉜다. 그러면 뭐 이건 구분하기 어렵진 않잖아요. 한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시면 되고, 두 번 사용하실 때는 상대, 절대 혼합을 고민하시면 되고, 이런 주소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달러는 의미는 뭐라고요?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고정,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이런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기 순환 참조키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자, 상대, 절대 혼합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파일로 닫지 마세요. 자, 파일 탭에 파일 하나 다시 또 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계산 작업, 이론 폴더의 계산 작업. 화면에 노란색 띠 모양의 이런 표시가 보이시는 분들은 우측에 편집 사용 단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자 시트 이름은 계산 시트 이름이고요. 그리고 교재는 오른쪽 75페이지. 자, 1번. 거기 있는 문제 내용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표 1. 거기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번, 1번. 75페이지 1번. 읽어보셨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웬만하면 여기 있는 수식 관련 내용의 문제 제가 잘 안 읽을 겁니다. 왜 안 읽을 거냐면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자, 일단은 뭐 읽어보시고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익금액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판매금액 C3 곱하기 마진율 C9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하나하나씩 작성하면 자동적인 기능 안 쓸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 적어보시라 했잖아요. 판매금액 C4 곱하기 C9 그럼 여기 오면 C5 곱하기 C9 여기 오면 C6 곱하기 C9 원래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C7 곱하기 C9 C8 곱하기 C9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해 놓고 보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 한 번 사용. 쓸 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걸 판매금액 참조. 그럼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러면 C3은 자동 채우기를 풀어서 할게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
이 C3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기준은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만 맞춰주겠죠. 안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면 자동 취업을 사용할 때 셀의 위치가 변한다. 무슨 참조? 상대 참조. C3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형태 그대로. 곱하기 마진율 참조. 자, C9를 이용해서 자동 취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는 동안에 C9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즉 고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 형태가 변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혼합 절대 참조라고 그러고 이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0 키 가지고 조정한다. 그럼 F40 키를 넣어서 원하는 주소 형태를 표시.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이해되세요 이제? 자, 그래서 저만 고생할 수 없으니 이런 고생을 할 수가 저만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이런 고생을 좀 하셔야 되니까 숙제 표 2 여러분들이 하세요. 표 3 여러분들이 하세요. 표 4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하나만 또 같이 더 해드릴게요. 표 5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세요. 수식 함수 쪽은 제가 웬만하면 문제를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내용을 읽고 뭐 내용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엑셀 기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엑셀 기능은 뭐 사실 상관없는 내용 파악이니까. 자, 어쨌든 포인트 총결 계산하려면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이렇게 자 자동 체결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씩 적는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고생을 좀 덜 하려면 안 하려면 무슨 기능을 도입했을까? 자, 수식 형태 반복적 나타나니까 무슨 기능?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몇 번 사용해야 될 구조죠?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그럼 또 풀어서 이야기할까요?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고 하는 동안에 B22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맞춰주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주소 형태를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대출 포인트 참조. 자,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군요. 자, 제가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리나요? 자, 풀어할게요. C28이라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쓰는 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와주려면 C28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즉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자동 치우기 사용할 때 위치가 고정이다. 절대 참조라고 표현하고 형태는 뭐 이런 형태 쓴다.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적용한다고요? F40 키 가지고 적용.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다 적을 줄만 아신다. 이렇게 적을 줄 아신다 그러면 되게 눈에 다 보이죠. 자, 더하기 연체 건수 참조 C22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곱하기 연체 포인트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한 3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적어 놓을 뭐 적어 놓는다면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걸 안 하시니까 실력이 좀 부쩍부쩍 안 느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요걸 몇 번 하면 된다고요? 한 서너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두서너 번만. 자, 여기까지 2, 3, 4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우네요. 똑같은 내용을 5개 하기가 좀 버거워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열려있는 엑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기 탭에 창 전환해 가면 열어놓은 엑셀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작업 표시줄에서 엑셀 파일을 선택한다. 엑셀 기능 정리 파일로 변경하시고 바꾸시고. 방금 수식 및 함수라고 하는 오른쪽 거기 죄송합니다. 구구단 아래쪽에 셀에 1부터 10까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10개의 데이터를 다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이꼴 셀 주소 더하기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점점점 셀 주소 마지막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치면 결과값이 얼마 나옵니까?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가 나와요. 여기까지 암산하실 줄 아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1부터 이번에는 셀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면 1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이 100가지나 되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걸 A1 자 셀 클릭 더하기 셀 클릭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셀 클릭 엔터 치면 결과값이 얼마?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이 정도 암산 안 됐어요. 자, 5050 개수가 적어서 그러시죠. 실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1부터 1000까지 있습니다. 1000개의 데이터가 이미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작 합계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1 참조 플러스 2 참조 플러스 점점점 1000 참조.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데 뭐 느끼는 점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점 없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데 클릭 몇 번 했죠? 10번.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클릭 몇 번 했죠? 100번. 1부터 1000까지 더하는데 지금 클릭 몇 번 했습니까? 지금 1000번.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네, 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클릭을 몇 번 해야 되죠? 10,000번 해야 되잖아요. 뭐 느끼는 거 이제 있으세요? 네, 똑같은 동작이 클릭 동작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는 겁니다. 귀찮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찌됐든 1000까지 다 더하면 결과값은 얼마? 50만 500. 솔직히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각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클릭을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걸 조금 편하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파란색 틀을 하나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이런 틀을. 구해와서 자, 구멍이 2개가 나 있는데 한쪽 구멍에다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파란색 통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반점 있으니 반대편 구멍으로 55라는 값이 툭 떨어집니다. 그럼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55라는 게 꼭 더했으면 55가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뭐 조합에 의해서 55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번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이 파란색 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5050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딱 보더라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명확하죠. 합계값을 구했겠죠. 더하기 했겠죠. 이해되세요? 이 파란색 틀을 뭐라고 하냐면 이 파란색 틀이 뭘 해준 거죠? 더하기라는 계산을 자기가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클릭 몇 번 한 것도 아니고. 자, 요 개념을 함수라고 합니다. 저 파란색 틀을 함수라고 합니다. 계산을 누가 해줄 거라는 거. 그래서 해석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식 아니면 뭐 수식 틀, 뭐 이렇게.
요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편합니다.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50까지 다 대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함수의 형식은 일단 수식이니까 당연히 이꼴이 있어야 됩니다. 이꼴. 그 다음에 함수명, 아까 파란색 털, 그게 함수명이고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형식이. 방금 그 숫자 10까지 넣고 100까지 넣고 뭐 1000까지 넣었다고 했던 그 부분이 인수라고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수.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실 때 형식은 이런 형식을 갖춰서 진행을 합니다. 함수 형식은. 네? 자, 그 다음 함수명은 엑셀 2016 버전에 제공한 함수명은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본 기회가 없어서 헤아려본 적이 못했는데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출제 기준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시간 내어서 출제 기준 읽어보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무도 또 안 하셨군요. 제 시킨 대로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격하는 날짜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깝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자꾸 튕겨냅니다. 저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킨 대로 하세요. 읽어보세요. 사사한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출제 기준에 가면 그 300개나 넘는 함수들 중에 2급 시험에 어떤 함수가 나온다고 함수 목록이 작성이 되어져 있다고. 그게 관심입니다. 관심.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빨리 합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자, 그 300개가 넘는 함수 중에 다 시험에 나오냐고요? 아니요. 일부분만 시험에 나오는데 필기실기 다 합쳐서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고 우리 교재에 한 70개 정도 필기 기준 70개 정도 있고요. 필기 공부하실 때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00개나 이상이나 되는 함수명을 가지고 합계 구하는 함수를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함수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엑셀에서 합계 구하는 함수 sum입니다. 엑셀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혹시 영어 단어가 average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 단어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 함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라이브러리 이게 300개나 넘는 함수의 종류가 여기 나열되어 있고요. 우리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수 삽입에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안 쓸 겁니다. 시험 보실 때. 지금 시작 단계니까 이거 쓰고 함수 삽입. 정말 이런 거예요. 왜? 자, 함수 삽입. 그러면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주. 이 표현은 표시 형식 할 때 나왔던 뭐 분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300개나 넣는 함수가 이렇게 제모부터 저기 뭐 논리, 정보, 점점점 외까지 이런 함수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면 우리 저거 분류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분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제모함수의 종류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드라고 합니다. 그럼 300개나 넘는 함수들 중에 밑에 보시면 알파벳 A부터 수직 이동 마크를 통해서 쭉 내려가 보시면 Z까지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함수명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300개나 넘는 이 함수 중에 합계관 함수 찾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sum입니다. sum. 찾으세요. 알파벳 순서되어 있으니까 sum.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선택하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합.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 썸을 이걸 찾는데 300개를 다 들춰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자, 함수명 선택했으니까 이제 뭐 인수를 작업해야 될 단계죠. 함수 인수. 자, 엑셀의 데이터 종류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수업 진행한다고요. 엑셀의 데이터 종류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가 있죠. 자, sum 함수의 인수로서 number라는 액면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number라고 나옵니다. number.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거 지웁시다. 뭐 먼저 지우고. 흰색 입력란에 number의 인수의 의미입니다.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요.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 그쵸? 어떻게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게 넘버라는 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이라는 녀석은 숫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 10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넘어갈게요. 넘버 2.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엑셀은 직접 입력하는 대신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참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작성을 하든 간에 여기 뭐가 와야 된다고요? 숫자가 와야 된다. 그게 넘버라는 인수입니다. 자, 세 번째 인수 넘어가죠. 자,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굳이 뭐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범위 설정. 그러면 이걸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중괄호 묶음. 그리고 여기 받아들인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을 계산합니다.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 150이라는 결과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식을 자, 처음 함수를 배우실 때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식을 작성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태의 수식이 눈에 익기 시작합니다. 눈에 익기 시작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함수 마법사를 안 찾습니다. 왜? 그게 더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함수를 좀 사용했구나 라고 이제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 시점이 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 대신에 사용 시간이.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식을 직접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부터 50까지 평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꼴 평균 계산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average. 함수명은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성이 다 되어서 엔터를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문자로 입력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에브리지가 입력하셨으면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 함수의 엔터 치면 다 대문자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함수명의 일부분을 입력을 하면 관련 함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입니다. 선택, 클릭, 선택. 자, 내가 이 함수명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에브리지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그래서 인수 작업하시면 되고요. 다만 잠깐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배우시는데 속도가 더딥니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직접 작성할 겁니다. 직접.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어서 빨리 익히죠.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함수명 선택이죠. 그 다음 이제 데이터인 인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 열고. 자, 방금 넘버 1 보셨죠? 굵게 나타나 있는 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게 10이라고 입력을 했네. 자, 이거 흰색 박스 보세요. 흰색 박스 안에 형식 다 나와 있습니다. 굵게 나타나 있는 거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다음 넘버 2 인수 작업하라 그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죄송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식 말고 셀 주소를 참조해야 된다 그랬죠. 콤마. 인터페이스면 범위 설정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범위 설정. 땡땡 콜론이 들어가는. 자, 그러면 여기 넘버 2, 넘버 3, 넘버 4에 보면 이거 대괄호 들어가 있는 형태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인수 생략 가능. 나는 네 번째 인수 작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식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여기가 함수식의 마무리 가로 닫는 것까지. 그리고 작업이 끝났잖아요. 무슨 키? 엔터. 그래서 처음에 엑셀의 함수를 배우실 때는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식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해서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일찍 쉽시다. 저도 힘들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설명드릴게요. 5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